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 핵심 요약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이게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부터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올인원 과정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인원 과정에서의 그 편제와 똑같습니다. 순서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메비우스 기출문제 풀이도 최근에 코로나 2.0 단계, 2단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인원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폐강이 되었습니다. 실강이 폐강이 되었고 똑같이 촬영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공부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요약 강의와 기출문제 강의에 편제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핵심 요약 강의를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게 업로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OT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게 제가 판사하는 것에 조금 울렁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핵심 요약 강의에 판서를 많이 줄이겠습니다. 대신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핵심 요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일종의 서브노트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약간의 메모 형태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강의 수도 많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날개에 뭐가 있습니까? OX가 있네요. 이 OX는 풀지 않습니다. OX는 수업 시간에 풀지 않고 여러분들의 복습거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1강 강의를 나갔다. 그러면 어디까지 나갔으면 그 안에 있는 OX 문제는 반드시 복습으로 끝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못 보십니다. 그래서 공부 끝나면 바로 OX의 내용을 가지고 복습을 하고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입니다.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는 잘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도표에서 제가 부등호를 사회복지로 해드렸죠. 그 말은 사회복지가 더 광이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 오른쪽에 광의적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회복지에 부등호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광의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비교가 나오면 대개 이제 두 가지 비교가 많이 나오죠. 한쪽으로 쭉 훑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중에서 사회사업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사업, 소셜 워크이라고 하는데 사회사업이 바로 실천적 의미가 있어요. 사회사업이 실천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실천을 하기 때문에 사회사업에 별표 하나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목적은 바람직한 인간이고요. 인간지향적입니다. 대상은 개별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적 대상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클라이언트가 오셨다.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왔다면 이것은 개별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격은 사후적, 치료적, 사후치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소극적이고 소비적이다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전 예방이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치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번아웃 되는 경향이 있다. 임상사회복지사들은 번아웃 되는 경향이 있다. 소진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에너지의 소비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휘는 말의 의미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실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천의 동그라미. 기능은 지식과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메모할 게 하나 있어요. 맨 아래 공간 아니면 왼쪽에 실천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실천의 3대 요소가 있는데 바틀렛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 실천의 3대 요소가 바로 가치와 그 다음에 지식과 그 다음에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실천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적이다, 기술적이다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 노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실천은 역동적이다라고 해요. 역동적은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집단사회복지사와 집단원 간에 이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역동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사회사업에 대한 내용들 쭉 해드렸어요.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편은 그냥 워밍업. 서로 반대니까. 목적은, 사회복지의 목적은 바람직한 사회예요. 환경지향적이다. 좀 광의 개념이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이 아니라 일반적이고요. 성격은 사전 예방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생산적이라고 합니다. 말의 뜻은 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하는 이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은 제도와 정책이죠. 제도와 정책, 이게 바로 광의, 거시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제도나 정책이 자주 바뀌는 건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맨 아래 실천은 고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역동적의 반대 의미는 고정적이다. 시험 문제 출제는 이거를 바꿔치기 해서 옳지 않은 것 내는 것, 이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중에 보실 때 이런 문제들이 발견될 거예요. 자, 밑에 참고를 보면 사회복지 이론적 개념이 있습니다. 기능, 현대 공급 주체의 변화, 그 다음에 밑에 주요 사회제도의 기능이라고 해서 가족, 종교, 경제, 정치, 사회복지 그 자리만 별표, 사회복지가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 자리 알아놓으시고요. 밑에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은 사회복지학의 의미인데요. 사회복지학은 다학문입니다. 이 다학문의 다자가 많을 다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들과 서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접 학문들이 있어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사회복지의 기능부터 볼까요? 외우지 마세요.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인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것이고 정상화, 영어로는 normal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적 통합 또는 사회통합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사회복지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현대 공급 주체의 변화는 자조를 강조하고 있죠. 셀프헬프라고 하는 자조, 자립 이런 거 강조하고 있어요. 자조적 생활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별표 하나. 자, 2번은 뭐예요? 사회복지 공급 주체가 다원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복지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복지다원주의. 나중에 정책에서 또 나올 거예요. 복지다원주의라고 쓰는 센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복지 공급체계는 지방분권화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 반대말은 중앙집권화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걸 틀리게 낸다면 중앙집권화로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집권화 X라고 쓰면 됩니다. 우리는 출제자가 어떻게 해서 출제할 것인가를 예상하면서 공부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OX를 맞히는 거잖아요. 이 지문은 맞다, 이 지문은 틀리다 이런 것을 잘 해내야 되니까 중앙집권화가 아니라 사회복지 공급체계가 지방분권화되어 있고 민간이 많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공급 주체의 자유재량권이 확대되고 있죠. 자, 자유재량권이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규제가 좀 완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량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급 주체는 되게 사회복지 기관들인데요. 사회복지 기관들의 재량권이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 가족제도의 기능은 제가 그 진하게 돼 있는 거 있죠. 밑줄 쳐져 있는 거. 그것만 보시면 돼요. 형광펜을 밑줄 쳐셔도 돼요. 눈에 띄게. 가족은 사회화의 기능을 해요. 그 다음에 종교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해요. 경제제도는 생산과 분배와 소비의 기능을 해요. 정치제도는 사회통제의 기능을 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요. 상부, 상조 또는 상호, 부조의 기능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쪽에 가로쳐가지고 무엇이 들어가느냐, 상부상조, 상호부조 이런 것들을 찾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밑에 사회복지학은 다학문적 성격이 있다라고 했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사회학, 그 다음에 심리학, 그 다음에 정신의학, 그 다음 경제학, 그 다음 정치학, 그 다음 문화인류학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학문이 사회복지학이에요. 정신의학은 왜 있죠? 정신건강사회복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의학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심리학이 들어가네요. 왜 들어갈까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시죠? 많은 심리학자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발달 단계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요소 상담에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학적 요소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학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의미도 이 사회복지와 관련성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학은 법학이죠. 많은 법률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인류학,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실천해서 person, in, environment라고 하는 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환경 속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클라이언트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경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상호교류를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화인류학적인 관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참고 로마니시이 나오는데 이것도 출제 포인트입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왼쪽은 미분화된 농업사회예요. 그러면 과거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분화된 산업사회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다가 현재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는데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패턴이 뭐에서 뭐로, 뭐에서 뭐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선에서 시민권. 자, 이 권자는 바로 권세권자, 권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혜적인 차원이었지만 시혜적인 자선의 차원이었지만 이제 권리성이 강조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자선에서 시민권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빈민 대상의 특수한 서비스 활동이었던 것이 전체 국민 대상의 보편적 서비스 활동으로 바뀌었죠. 최저 기준 달성에서 최적 기준 달성, 다른 말로 적정이라고 해요. 적정 기준 달성이라고 합니다. 자, 최저가 과거였다면 최적이나 적정은 현재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 중심의 개인적 개혁.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이에요, 개인. 그래서 개인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이 바뀌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과거였다면 문제 예방 중심의 사회적 개혁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개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방 중심으로 사회적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발성에서 공공성으로 라고 돼 있어요. 이 자발성을 우리 시험에서 민간의 개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성은 정부의 개입으로 했어요. 자, 민간의 개입이 일종의 자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민간의 개입은 자발성, 볼런티어들에 의한 어떤 자선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강조됐다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맨 위에 시민권, 권리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기 때문에 또는 사회적인 개혁을 위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발성에서 공공성이라는 것은 민간의 개입에서 정부의 개입 또는 공공의 개입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자, 맨 위에 거 자선에서 시민권 그 자리 별표 하나, 그 다음에 쭉 내려오세요. 자발성에서 공공성 그 자리 별표 하나, 이 두 자리를 많이 바꾸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요. 진짜 약방의 감초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COS와 인보관입니다. 별표 5개입니다. 자, COS 인보관은 나중에 정책 파트에서도 나오게 된다 말씀드리죠. 자, COS 인보관 이것도 2개죠. 이것도 2개인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 문제에서 해요. 비교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자선조급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인보관이 나오고 인보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COS가 나오고 또는 이렇게 도표로 해서 비교하는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러면 한 가지를 잡는 게 좋은데 저는 인보관 운동을 잡겠습니다. 대개 이제 COS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로 봐요. 빈곤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개혁이라면 인보관 운동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문제 원인을 봐요. 그래서 사회개혁, 리폼이라고 하는 사회개혁을 강조하거든요. 사회복지사라면 COS적인 시각도 필요하겠지만 인보관 운동의 정신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보관 운동을 체킹하라 했어요. 인보관 운동을 보시죠. 주요 활동가가 지식층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들과 대학생들. 자, 그 다음에 빈곤관은 뭐냐면 빈곤관은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환경적인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환경적 책임은 뭐냐면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문제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개혁을 강조하게 되고 이념은 이 이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데올로기인데요.
영향을 끼친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념에 영향을 받았느냐 이건데요. 자, 급진주의와 자유주의다라고 해요. 이 급진주의와 자유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급진주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는 보수적인 자유주의가 있고 진보적인 자유주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진보적인 자유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진보라고 써드린 건데 이걸 영어로 New Liberalism이라고 그래요. New Liberalism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진보적 자유주의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천 장소는 빈곤 지역의 거주, 동그라미 거주.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빈곤 지역, 슬럼가 지역에서 함께 거주, 빈민촌이랄까요? 거기서 거주하면서 많은 교육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는 서비스 자체 제공에 초점을 줬다. 자, 자체 제공,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연결한 게 아니라 함께 거주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집단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체육 활동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시사점은 뭐냐? 그룹으로 했어요. 그래서 집단사회사업의 효시라고 합니다. 집단에 동그라미 치고요. 지역사회 복지에 영향을 줬죠. 왜냐하면 지역사회로 나갔잖아요. 지역사회로 나가면 지역사회 복지의 기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인보관 운동의 틀을 좀 아시겠나요? 밑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이걸 한번 써보세요. 인보관 운동의 3R이 있어요. 이 3R을 머릿속에 연상하면 특징들을 좀 아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보관 운동의 3R입니다. 인보관 운동의 3R의 첫 번째는 여기 안에서 나왔었죠. 거주, 레지던스라고 하는 거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입니다. 그 두 번째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을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서치가 나와요. 리서치. 이 리서치는 사회조사가 되는데 인보관 운동에 영향을 받은 조사들이 있어요. 찰스 부스의 런던 동부 지역의 조사, 라운트리의 영국 요크시의 조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으니 자,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리폼이라고 합니다. 리폼. 됐죠? 사회 개혁입니다. 그래서 인보관 운동은 첫 번째 거주, 조사,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이 3R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머릿속에 상기하면 특징들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COS 들어갑니다. 주요 활동가는 우회 방문원들이었다. 상류층과 중류층의 여성들이었는데요. 대개 상류층보다 중류층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대개, 주로, 중류층 이렇게 정리가 돼요. 주로 중류층이었다. 그 다음에 빈곤과는 개인의 책임이다. 여기서 자유주의라는 말이 등장하죠. 여기는 보수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유주의는 보수와 진보가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주의적, 보수적 자유주의적 빈곤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유주의적 빈곤 제약관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니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념은 사회진화론입니다.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죠. 사회진화론은 이거예요. 자연과학의 진화론이 뭐죠? 적자생존의 원리예요. 열등한 자는 도태시키는 거예요. 열등한 자는 도태시키는 거예요. 우월한 자는 살아남게 하고 이게 바로 자연과학에서의 적자생존의 원리인데 그것을 인간과 사회현상에 적용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COS는요. 정말 노력해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회방문원들이 가서 조사해 보니 정말 노력하는 빈민이 있고 노력하지도 않는 빈민이 있어요. 그럼 노력하지 않는 빈민은 도태시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거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심이 있는 사람도 봤어요. 신앙심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신앙심도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COS에서 다른 기관들과 연계 협력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죠. 자, 실천 장소는 가정방문이다. 가정방문했다. 우회 방문원들이 방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서비스 조정에 초점을 뒀다. 중복 조정이라고 꼭 머릿속에 넣어보면 돼요.
이 COS가 활동하기 전에는요, 서비스가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COS가 자선조직협회가 공헌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서비스를 좀 체계화했고 그 다음에 중복을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중복 구제 방지 이런 것들이 주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서비스 조정에 초점을 뒀다는 것은 중복을 조정해서 중복 서비스를 방지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사점은 가정 방문했어요. 개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워크예요. 개별 사회 사업이라고 하죠. 개별 사회 사업의 효시가 됐고 지역 사회로 똑같이 나갔기 때문에 지역 사회 복지의 기반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별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되셨죠? COS 인보관은 나중에 정책에도 또 나오니까 다시 한번 그때 복습을 하기로 하고 어찌됐든 실천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기출 적용. 이 교재 가다 보면 기출 적용, 기출 사례 적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무조건 별표 쳐야 되죠. 왜? 기출된 문제니까. 자, COS 활동이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고 이렇게 밑줄 쫙 그어진 거 있잖아요. 이게 시험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1번, 2번, 3번에 밑줄이 쳐져 있죠. 1번의 별표. 이 문제가 박스형의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1번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지문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많이 헷갈렸다라고 해요. 여기 보면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고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설된 자선조직협회는 방문자를 통해, 우회 방문자를 말해요. 방문자를 통해 개별적 조사를 행했다라고 했어요. 개별적 조사, 가로 묶어주세요. 그러니까 가정방문에서 조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조사, 여기 보면 소셜 서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서베이는 욕구조사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회조사 기술 발전 도모 이렇게 해도 맞아요. 여기 인보관 아니냐 이거 인보관 운동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 가정방문 조사도 리서치예요. 가정방문 조사한 것도.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가정방문을 해서 개별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서베이, 욕구조사 형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오른쪽에 제가 써놓은 게 피츠버그 서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COS에서 했던 가장 유명한 조사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조사 기술 발전 도모 맞습니다. COS 맞아요. 그래서 사회조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 리서치에 인봉안의 3R에 있지만 COS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사회조사 기술 발전의 도모가 되었다. 도모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2번, 이를 통해서 적절한 도움을 주게 되었고 구호 신청자들로 하여금 협회에 등록해 하여 구호의 중복 방지 동그라미. 제가 중복은 조정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했잖아요. 협회가. 중복 방지하고자 했다. 이게 바로 과학적 자선이라고 합니다. 과학적 자선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자선을 비체계적이나 무계획적으로 준 게 아니라 아주 과학적으로 자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목이죠? 거기에 보면은 협회에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구호에 중복을 방지하고자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체계적인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자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 번째, 자선조직협회 운동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인 개별 사회사업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사회사업의 효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별 사회사업 발전에 기여했다. 빈곤의 원인을 빈민의 성격, 생활방식, 즉 게으름이나 음주나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빈곤 구제의 핵심은 사회개혁이 아니라 빈민의 변화에 있다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빈민의 개인의 도덕적 개혁이라고 해요. 빈민의 도덕적 개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산층의 인격적인 감화를 통해 이 중산층 아까 말씀드렸던 우회 방문원들을 말해요. 인격적인 감화는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회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 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인격적인 감화라고 한 거예요. 인격적인 감화를 통해 비도덕적인 빈민의 탈빈곤 동기를 강화시켜 줌으로써 자력으로 이게 바로
셀프 헬프라고 하는 자립을 말하는 거예요. 자립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다고 여겼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류층 중산층의 여성분들, 우회 방문원들이 가정 방문을 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일종의 상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격적인 감화를 통해 그 사람들의 탈빈곤의 동기를 더욱더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조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COS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정리가 됐죠?